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자격증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네, 2024년도 일반기획사 2회차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또 시험도 봤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총평, 또 우리 신유형 문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실상 이제 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좀 전달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여기서 다룰 신유형 문제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보고 문제 아닙니다. 보고 문제 아니고요. 기출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건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은 시험이 끝난 지 제가 시험을 보고 온 지 채 이틀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보다 좀 다른 유형의 문제들, 좀 생소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전에 나왔지만 또 최근에 또 기출 빈도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일반기획사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도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도면이 들어가고 있고 제가 또 다뤄야 될 문제들 중에서도 또 도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컴퓨터로 뭐 캐드라든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일일이 만들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요 강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게 총평하고 요 시험 우리 그 신유형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사실상 제가 이렇게 손으로 좀 그려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도면들이 좀 이렇게 손으로 그린 이제 그런 도면이 나올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거나 우리가 이제 요 신유형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서 어려움은 없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저랑 같이 문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갈 거고. 자, 1교시 우리 기계 제도 및 설계입니다. 첫 번째 과목이고요. 자, 이제 출제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 1회차 시험하고 동일합니다. 출제 비중은. 그래서 기계 제도 9문제, 기계 설계는 애누리 없이 10문제. 그 다음에 형상 모델링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조금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 보통 형상 모델링 문제 같은 경우는 큰 줄기로 보면은 한 3가지 패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3D 모델링에 대해서 그 3D 모델링의 이제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법들, 뭐 곡선을 만드는 방법들, 뭐 요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오일러 포앙카레 공식이 나왔어요. 오일러 포앙카레 공식이 나왔고, 오일러 포앙카레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 응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뭡니까? 라고 툭 던지거든요. 이 문제인데, 그렇게는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비중이 이렇게 됐고 형상 모델링 한 문제가 나왔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에서 요렇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출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번 출제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기계 제도 같은 경우는 역시나 투상이 앞장서서 나왔습니다. 요거 투상하는 문제 한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공차, 기하공차에 대해서 기호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종류 특징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연관시켜야 되는 문제들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금속의 재질 기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1회차 시험 총평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속 재질 기호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기계 재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다. 이 나오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1차 시험 합격하시고 나면은 2차 시험 때 사용하실 케이스 규격집이 있거든요. 요 케이스,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수험자용 케이스 규격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셔야 되면 또 뒷페이지에 있어요. 굉장히 뒤쪽에 있고 양도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나오는 애들은 이제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몇 개가.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끼워 맞춤 관계가 나왔는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일반 기계 기사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난이도를 놀리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요소 부품의 규격 특징인데
이번에 어떤 그 문제 패턴을 보게 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거창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보고 있으면은 묻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도면을 딱 줍니다. 도면을 딱 주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그걸 딱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계 설계를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제도에서 문제는 나왔지만 실제로 저하고 기계 설계를 같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중간에 이렇게 기계 설계가 섞여 나오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뭐 과목 구분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계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계 제도에서도 기계 요소 부품 제도를 따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연결시켜서 본다면 충분히 기계 제도에서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표면 거치기 기호, 표면 가공 기호, 역시나 좀 나왔고요. 또 표면 가공 기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 관계랑 비슷하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일반 기계 기사 시험이라고 난이도를 좀 높였구나.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뒤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설계해 볼 건데요. 2회차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과목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기계 설계예요. 기계 설계. 그러니까 실제로 1회차 시험에서의 기계 설계는 뭐 물론 계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여기 우리 필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 있구나.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필답에서도 기계 요소 설계를 배우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필기에서도 기계 요소 설계를 배우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오버랩이 되거든요. 오버랩. 근데 이제 기계 제도 같은 경우는 작업형하고 이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는데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한 과목이고 동일한 패턴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필기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필답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일부 나왔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한 문제, 제가 봤을 때는 한 문제인데,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두 문제 정도, 이번에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두 문제 정도, 많으면 두 문제, 또 적으면 한 문제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답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일부 반영된 내용이 나왔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그냥 우리 기계 요소 부품의 특징, 종류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계산식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출제 키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최대 전달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이 기계 설계에서는 이축 능력 상태. 이축력 상태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축력 상태일 때 최대 전달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로 설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 구조에서에서 재료역학에서도 또 이번에 또 최대 전달 능력 묻는데 우리 재료역학 같은 경우는 평면 능력 상태에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면 능력 상태는 뭐 어떤 내용이 대충 아시죠? 우리 이축 능력에다 플러스 얘만 들어가죠. 평면 전달 능력, 이거만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필답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요런 이제 개수, 상수 이런 거 쓰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에 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또 반영이 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압유 문제가 이제 유압유가 아니라 유압기기 문제가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체의 압축성을 묻는 문제, 유압 회로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압축성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요거는 유체의 이제 3차원 압축을 물어보는 이제 그 최저 탄성 계수 K를 주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도 사실 기계 설계에서 다룬다기보다는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또 다루는 내용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게 어쨌든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키워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신의 어떤 트렌드가 되는 거죠. 기계 설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제 유압 회로가 나왔고요. 유압 회로 중에서 뭐 속도 제어 회로냐 방향 전환 회로냐 이제 뭐 이런 것들 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좀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또 뭐 맞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일단 이게 똑같은 걸 물어봐도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 많이 풀어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기가 어떤 거랑 같이 나오느냐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네. 보기가 그 같이 따로 나왔던 보기가 좀 쉬웠던 보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돌출하는데 꼭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번이 답이야. 근데 이게 3번이 답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나머지 1, 2, 4가 정말 아닌 애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럼 형상문제 한 문제 나왔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거 나왔습니다. 포항카레 공식. 이거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이것도 뭐 다루긴 다룰 겁니다. 다루긴 할 건데 미리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얘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냐. 기출 빈도로 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일반 기계기사에서 기계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뭐 자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예. 그래서 과거의 어떤 통계적인 어떤 그런 경험에 의해서 본다 그러면은 얘가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 얘가 나왔습니다. 예, 얘가 나왔다는 것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요걸 한 번씩 또 꼭 좀 다뤄봐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신경학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계 제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죠? 도면 제가 직접 손으로 그렸다고. 이거 제가 손으로 그리는 겁니다. 바빠가지고.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면의 지시기호에 FF라고 기호가 되어 있으면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그랬어요. 근데 자, 일단 이 문제만 보면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는 자, 우리 표면 거치기 기호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호가 의미하는 거 있다. 첫 번째 묻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여러분이 알면은 요 FF가 의미하는 거를 또 뭔지 알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자, 보기를 보시면은 다 무슨 가공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의미하는 게 가공 기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독으로 여기다 만약에 뭐 딴 거를 막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알파벳 같은 거 C 같은 거 넣어놓고 이러면은 이거 뭐 표면 무늬 기호인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다 가공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딱 봐도 눈치껏 봐도 이건 가공 기호 들어가는 거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FF가 문제야. FF가 그렇죠. 그래서 이 FF가 뭘 의미하는지 미리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가공 방법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사실상 줄가공 이런 거 잘 안 나왔습니다.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선반, 그 다음에 브로치, 밀링, 그 다음에 드릴링, 보링, 연마 뭐 요 정도 선에서 끝났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나왔던 시험 문제들 보면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뭐 시험 보는데 거의 문제는 없었다. 완전 문제 없었다. 거의 문제.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 요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요 브로칭 가공 있었잖아요. 브로칭 가공 기호가 지금 BR입니다. 그죠? BR입니다. 보링 가공 기호가 뭐예요? B입니다. 요거 문제가 많이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틀리다 보니까 요걸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헷갈리라고. 근데 이번에 나온 문제가 요 구석태기에는 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왔으니까 구석탱이에 나왔거든. 그럼 여러분 생각해. 그러면 저 강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일반기계기사 시험이니까요. 요거 다 외우세요. 라고 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또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좀 앞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같이 나오면 보기. 일단 답은 얘죠. 줄가공 얘가 답이 되는데 밀링, 브로치, 연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들 다 나왔죠. 걔네들 알고 있으면 모르는 거 하나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답이라고 확실하지 않지만 나머지가 답이 나는 애들 버리면서 여러분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 요런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답은 줄가고. 이제 끼워 맞춤인데요. 요거 여러분들한테 일단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은 좀 이해를 하실 거로 생각해요. 문제 자체는. 자, 공차가 구멍에 끼워 맞춘 공차가 H7입니다. 7이에요. 가장 헐거운
축의 끼워 맞춤은 어딘가. 지금 축 기준 끼워 맞춤이 아니라 지금 이게 축 기준이냐 구문 기준이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기준이 뭡니까? 지금 얘가 지금 기준이죠. 얘가 기준이고 여기에서 지금 가장 헐거운 애를 찾아라. 축을 찾아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만약 풀다 그러면은 뭘 알고 있어야 푸냐면은 이 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요 표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요거 여러분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큐넷에 있는 케이스 규격집, 실기시험용 규격집 거기서 갖고 온 겁니다.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신다 그러면은 얘가 H7입니다. 축이. 그러면은 여러분 20은 기준치수니까 버리고 H7 요 라인 안에서 이제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6, F6, M6, N6가 있어요. 그래서 G6 보면은 자 보세요. 얘도 헐거운이죠. F6 볼까? 얘도 헐거운입니다. 그럼 M6 보게 되면 여기 들어가 있죠. N6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N하고 M은 버려야 돼요. M하고 N은 버리죠. 버려야죠. 그렇죠? 네. 왜? 지금 M은 중간 끼워 맞춤. 대부분 헐거운이거든요. 근데 억지 끼워 맞춤 공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어서 일단 얘네 둘은 버리고요. 그러면 G6 아니면 F6인데 선생님 그럼 이거 두 개 같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저거 아닌가요? 이거 문제 오류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여기 문제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가장 헐거운 이 안에서도 우열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거든요. 요게 외우지도 않고 외우려고 해도.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건 뭐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M 들어가면은 무조건 뭐다? 중간이다. 구멍 기준에서는 중간 끼워 맞춰. 억지 끼워 맞춰서는 뭐다? N하고 P 들어간다. R은 거의 안 물어봐요. 보기에도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구별은 해드립니다. 나머지를 갖다가 알파벳 순서대로 갑시다. 그래서 이거 헐거운 중간 억지다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애가 제일 헐거운 애고 일로 갈수록 헐거움이 좀 좁아지는, 그러니까 틈새가 작아지는 그런 기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답을 찾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요거 정말 신유형입니다. 예전에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요 신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거는 좀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요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도 우열을 따져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대비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알파벳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파벳 순서대로 간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나는 근데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그냥 아예 제가 여기서 하나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과거 그렇게 나왔었고 나는 그런 것만 잡겠다 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거 무조건 다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문제도 나왔으니까 대비하셔야 될 분들은 난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지금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앞에서 좀 설명드릴까 하다가 넘어왔는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반기획이사 시험이 개편이 되면서 총 4가지 과목을 보는데 하나의 과목이 2과목이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러니까 하나의 교시에 보면은 과목이 2개씩 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내가 일반기계기사 시험을 보면서 점수를 획득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점수 획득이 그나마 용이한 그러니까 가성비 있는 시간이 1, 2, 3교시 중에 사실상 1교시밖에 없습니다. 네, 개편이 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기계 설계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기계 제도죠. 기계 제도가 이제 전략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제가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이나 또 묻는 내용들 답변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내가 조금 좀 여기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이 기계 제도가 그나마 만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많이 확보하지 않으시면 나머지 뭐 구조 해석이니까 열주 해석에서 여러분이 웬만큼 따라잡지 않으면은 또 힘든 그런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기계 제도라는 과목을 잘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기계 설계에 대한 신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신유형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에 요랑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부분이 여기서 보게 되면 허용 압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허용 압력. 자, 이게 왜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한 쌍의 마찰차에서 마찰면에 작용하는 허용 압력을 PA, 그러니까 스몰 p 밑에는 아래 첨자입니다. 접촉선에 작용하는 하중을 P라고 하면 마찰차의 너비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개의 마찰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축을 여기를 밀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밀어줘야죠. 그래서 마찰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접선 방향으로 뭐 마찰계수 곱하기 P라고 하는 뭐 그러니까 힘이라고 했을 때 밀어주는 힘은 이건 하중이 되겠죠. 압력이나 지금 이건 하중입니다. 하중. 하중이 되겠죠. 막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밀어주는 걸 저는 이제 힘으로 계속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도 힘이라고 항상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압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압력입니다. 압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을 대신에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압력을 갖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중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실 여기 단면적으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단면적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뭘로 해석하고 있어요? 선 접촉이라고 그러죠. 여기 길이 단위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를 갖다가 힘 대신 압력으로 놓고 여기에 작용하는 그러면 하중을 뭘로 봤어요? 분포하중으로 봤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공부할 때 압력을 갖다가 힘으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마찰차의 너비는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얘를 갖다가 힘을 갖다 허용 압력이라고 그랬고, 선 압력을 갖다가 여기서는 분포하중,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 보면서. 그래서 이거 나왔는데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 유념하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요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다. 왜? 여러분, 요 지금 나온 우리가 쓸 수 있는 변수들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세 가지인데, 마찰 너비로 맞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얘 빼고, 얘 두 개 갖고, 요거 두 개 갖고, 밀리미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면 해보시면 돼요. 일단 요거 보시면서 다 해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봅시다. P를 갖다가 PA, 스몰 P의 A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분포하중으로 줬죠? 뉴턴 퍼 밀리미터로 줬습니다. 분포하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PA를 뭘로 줬습니까? 압력, 순수하게 압력으로 줬어요. 힘 나누기 면적으로 줬죠. 그래서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하나 남는데, 얘는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밀리미터 하나 남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따져가셨으면은, 여러분들, 요 내용은, 나 이거, 알뜰한데 하다가도 요 단위 조합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 이 단위 조합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 이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 6문제 정도가 단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나왔어요. 전체, 우리 8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단위 정말 잘 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는지 아시겠죠? 말이 바뀌어서 나왔고 표현이 바뀌어서 나왔다. 대신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펌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상 이제 펌프 효율하고 그 펌프 동력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는 과거에도 나왔지만 이 문제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유량하고 압력을 갖다가 이렇게 툭 던져주고 풀라고 했던 문제가 과거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개편 후에 이게 문제가 좀 제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자, 요거 점수 따기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왜? 일단 식이 간단해요. 식이 간단합니다. 자, 요 밑에 있는 L이 뭐냐면 요것도 동력입니다. 네, 동력입니다. 요거 동력이에요. 요것도 동력이고, 동력은 뭡니까? 2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물론 공부하셨겠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량, 요게 지금 요 Q가 의미하는 게 유량입니다. 유량. 요 P는 뭐가 될까요? 여기 보셔야 되면 압력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들, 유량하고 압력을 곱했는데,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동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력은 아까 봤죠. 1을 시간 나눠준 값이에요. 그래야지 요 효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위가 같아야 나눠졌을 때 무차원수가 나오는 거고, 거기다 곱하기 뭐 퍼센트, 곱하기 100 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효율을 뽑아낼 때. 그럼 얘도 동력이고 얘도 동력이에요. 그럼 동력이, 아니, 압력하고 유량을 곱했는데 어떻게 동력이 나오지? 한번 볼까요? 네. 리터 퍼 미닛입니다. 리터 퍼 미닛. 요거 좀 최적이죠? 요거 갖다가 미터 삼성으로 바꿔버릴게요. 네, 미터 삼성. 얼마 해도 뭐 미터 삼성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이거는 시간이죠. 분. 미닛 그냥 그대로 써버릴게요. 이게 분이냐 초냐가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압력 단위가 어떻게 되죠? 압력 단위가 힘, 그러니까 뭐 뉴턴 단위 써보겠습니다. 네, 뉴턴 단위 갖다가 미터 제곱으로 나눠준 값이죠. 요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 하나 남죠? 미터 하나 남습니다. 요거 시간 남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뉴턴 곱하기 미터 남죠? 뉴턴 미터를 갖다가 뭘로 나눠주니까 미니 분은 어쨌든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요거 초로 나누고 싶으면 뭐 나누기 60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 뉴턴 미터가 뭐가 돼요? 뉴턴 미터. 뉴턴 미터 1이죠? 1이고 연력학에서 뉴턴미터보다 더 좋아하는 단위가 있죠. 뭡니까? 줄 있죠. 뉴턴미터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토크를 놓는 문제들 나올 때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뉴턴미터 뭐 시간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갖다가 뭘로도 나와요? 줄로도 나오죠.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효율 줬어요, 유량 압력 줬어요. 얘네 둘이 곱해줘야 되는 거. 어떻게든 여러분 단위 환산을 해가지고 곱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소요되는 동력은 얼마인가? 소요되는 동력은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틀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걸 왜 여기로 갖고 나왔냐? 유량 압력을 그냥 그대로 던져주고 여러분한테 구하세요라고 하는 문제.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나온 문제가 나와서 묻는 문제가 과거에 이렇게 많이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들어와 자꾸 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것만큼은 맞춰주세요. 이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풀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6 곱하기 10의 6승 있잖아요. 왜? 여기 메가파스칼이니까 파스칼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가파스칼이라는 10 곱하기 6승 뭐예요? 파스칼이고, 파스칼은 우리 뉴턴 단위로 만들게 되면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면 다 뭐야? 지금 단위를 길이는 미터 단위, 힘은 뉴턴 단위로 좀 다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리터는 뭐예요? 10의 3승 했죠. 이거 여러분들 그 1메타 3승이 얼마냐면 1000리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보시면 되겠고요. 요 60은 왜 나왔을까요? 요 60은 요게 지금 미닛이잖아요. 분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요걸 초로 바꿔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자, 요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꼭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교시죠. 기계 제도 및 설계에 대해서 총평 그리고 신형 문제 같이 알아봤습니다.